자, 우리 118페이지죠. 자, 우리 주제가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입니다. 자, 이모군란이 1882년에 발생한 거라면 갑신정변은 1884년에 발생합니다. 자, 이모군란이라는 말 뜻 자체가 이모년에 군인들이 난을 일으킨 것을 이모군란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갑신정변은 갑신년에 정치적인 변란이 나타났다. 우리 정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모군란, 먼저 이모군란부터 볼 텐데, 자, 이모군란이 나타났던 원인이, 일단 가장 전체적인 원인은 뭐에 대한 반발? 조선정부의 개화정책에 대한 반발입니다. 우리 예전에 개화정책에 대해서 봤었잖아. 그지? 크게 통리기무아문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그 아래 12개의 업무보는 부서가 만들어졌고, 5개의 군영을 2개의 영으로 줄였고, 새로운 군대였던 무슨 군? 별기군을 만들었고, 신문을 만들기 위해서 방문국을 만들었고, 우편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우정국을 만들기 시작하고, 우리 근대적 무기공장이었던 기기창을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외국에 가서 배우기 위해서 일본에다가는 수신사, 3번의 수신사와 조사 시찰단을 보내고, 청나라에다가는 영선사를 보내고, 미국에다가는 보빙사를 보내고, 이러한 것들이 있었잖아. 이러한 것들을 다 이야기해서 무슨 정책? 개화정책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개화정책에 대한 반발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오케이? 자, 실제로 이 개화정책을 추진한 건 누굽니까? 고종이죠. 맞죠? 고종 중에서도 누굽니까? 민비. 고종의 와이프였던 이 민비 세력들이 개화정책을 추진합니다. 반대로 이 개화정책을 반대했던 애들은 누굽니까? 흥선대원군이죠. 그죠? 실제로 흥선대원군은 지금 권력에서 어떻게 됐어? 물러난 상태잖아. 근데 지금 정책을 추진하는 건 누구? 민비. 이 민비에 대한 불만이 당연히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맞지? 예. 개화정책을 총추진한 게 민비니까. 그죠? 그 다음에 새로운 군인이 생기니까 누가 불만이 생겼어? 구식군인들이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다음에 도시에 있는 하층민들. 하층민들이 왜 불만일까요? 쌀이 없어서. 오, 빙고. 쌀이 왜 없어요? 일본 애들이 막 사가니까. 그러면 지금 조선 전체가 누구한테 불만이 있고, 일본한테 불만이 있고, 또 누구한테 불만이 있고, 왕한테? 민비에 대한 불만이 있고, 또 누구한테 대한 불만? 별기군. 막 그런 게 종합적으로 있는 상태겠죠. 이해돼요? 자, 개항 이후에 일본으로 쌀, 콩 등 곡물이 유출되어서 쌀값이 폭등하자 백성들이 불만이 많아졌다. 또한 별기군을 만들어주는 등 군제 개편. 우리가 5군영이 멸로 2영으로 바뀌고 플러스 별기군이 만들어졌잖아. 그래서 일부 당연히 2개로 줄였으면 직업을 잃겠어, 안 잃겠어? 잃겠죠. 그리고 남아있던 군인들 또한 뭐를 제대로 받지 못했대?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겁니다. 오케이? 자, 이러한 가올 때 몇 개월치 급료가 밀렸대? 13개월 정도 안 받으면 여러분들은 괜찮습니까? 열받겠죠. 그래서 13개월 만에 이제 3개월치의 월급을 먼저 준다고 했대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뭘 섞어준 거야? 겨하고 모래를 섞어준 거지. 그러니까 분노하겠어, 안 하겠어? 분노하겠죠. 그래서 분노한 구식군인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이거는 무슨 군란? 이모군란. 얘들은 당연히 누구 잡아주게라? 민비 잡아주게라. 그리고 누구 몰아내자? 일본 몰아내자. 별기군 어떻게 하자? 박살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들은 정부 고관에 있는 집, 특히 이제 정부 고관이면 높은 관리잖아. 높은 관리도 누구겠어요? 민씨들, 맞지? 민씨들. 얘들을 잡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공격합니까? 일본 공사관을 습격합니다. 그 다음에 별기군을 지도하던 누구? 일본인 교관 또 살해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누구까지도 합세해요? 도시의 사층민까지 합세하면서 반란의 규모가 더욱더 커집니다. 알겠지? 자, 고종은 이렇게 반란이 커지니까 이러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잠깐만. 얘들이 지금 궁궐까지 들어왔겠죠. 궁궐에서 누구 잡으려고? 민비. 근데 민비는 어떻게 했겠어요? 튀튀했겠죠, 맞지? 자, 근데 고종은 도망갔어, 못 갔어? 못 갔지. 자, 이 고종은 이러한 사태, 얘들이 궁궐에 들어와 있잖아.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밖에 없어? 자기 아빠한테 다시 도와주세요 했다고요. 도와주세요. 자, 흥선대원군은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통리기무화군과 별기군을 폐지합니다. 그 다음에 오군영을 다시 어떻게 해? 다시 부활시킵니다. 그러니까 개화정책을 다시 어떻게 한 거야? 중단한 거죠. 다시 원래대로 돌린 겁니다. 알겠지? 오케이? 그런데 이제 아까 전에 했었던 민비와 비롯한 민씨 세력들이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해? 청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이 청나라는 군대를 보내서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 이모굴라는 누가 일으켰다? 흥선대원군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흥선대원군을 어떻게 강제로 어디로 데려가요? 청으로 데려가고 피신해 있던 누구요? 왕비 이름 뭡니까? 이 민비를 다시 환궁시킵니다. 다시 권력을 누구한테 줬다? 민비한테 준 겁니다. 알겠죠? 됐어요? 자, 지금 이 이모굴란을 누가 정리해줬어? 청나라가 정리해줬죠. 그럼 누구의 영향력이 커지겠어요? 청나라의 영향력이 커지겠죠. 맞지? 그래서 청은 본격적으로 조선의 정치와 외교에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청나라는 조선에다가 뭐를 주둔시켜요? 군대를 주둔시킵니다. 약 5,000명 주둔시켰대요. 그리고 두 번째, 누구를 보냅니까? 마건상이라는 사람과 멜렌도르프를 보냅니다. 그래서 마건상을 뭘로 임명하고요? 재정 고문. 멜렌도르프를 뭘로 임명합니까? 외교 고문으로 임명합니다. 자, 이 고문이라는 게 어떠한 정치를 할 때 조선 너희가 알아서 하지 말고 누구한테 물어봐라. 얘네한테 물어보라 라고 하는 게 고문이에요. 알겠지? 고문. 이 멜렌도르프는 특히 어느 나라 사람이래요? 우리 독일 사람. 그 오페르트랑 똑같죠? 맞지? 네. 오페르트도 독일 사람이었잖아. 젊은이. 그러면 멜렌도르프도 젊은이. 오케이. 이 마건상은 어느 나라 사람이겠어요? 얘는 청나라 사람. 그리고 세 번째 뭐를 체결합니까?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해서 이제 어디까지도 진출할 수 있게, 내륙까지도 진출할 수 있게. 우리 예전에 외국의 상인들은 어디에서만 무역을 할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이 거류지에서만 무역할 수 있었잖아. 맞지? 그런데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으로 이제 어디까지? 내륙까지도 무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한편 일본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일본은 어디가 습격받았어? 일본 공사관이 습격받고 일본인들이 죽었죠. 이거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배상해라. 배상해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 공사관을 지켜주지 못하니까 일본이 직접 뭐를 보내겠다? 경비병을 보내겠다. 이렇게 체결한 조약이 무슨 조약? 무슨 조약? 제물포 조약입니다. 이 제물포가 쌤이 어디라고 했어요? 인천입니다. 인천. 제물포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이모굴란 이후에 두 개의 조약이 나오죠. 한 개의 조약은 뭐죠?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 또 한 개의 조약은 제물포 조약.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청나라가 이모굴란 이후에 청나라가 간섭이 심해지죠. 맞죠? 청나라 간섭과 관련된 세 가지. 첫 번째가 군대를 보냈다. 두 번째가 마건상과 멜렌도르프 등 외교와 재정 고문을 보냈다. 세 번째는 무슨 조약을 체결했다?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해서 거류지 무역이 아닌 무슨 무역이 가능하도록 내지 무역권까지도 다 줘버렸다. 내지 무역이 무슨 말인지 알죠? 내륙까지도 갈 수 있는 겁니다. 알겠지? 됐나요? 일본은 무슨 조약을 체결했다? 제물포 조약을 체결했다. 중요합니다. 됐죠? 사실 뭐 요거 보면은 표 한 개로 딱 되겠죠?
요거 나중에 영상 보면서 좀 튼지하세요. 네. 자, 우리 여기 보면 보이죠? 멜렌드로프 맞지? 독일인 중국인의 추천에 의해서 조선에 왔다. 나중에 러시아의 밀약 추진에 협조했다가 청나라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자, 개화파의 분화입니다. 자, 이목을 난 이후에 우리가 개화파가 어떻게 돼요? 개화파가 분화됩니다. 뭐로 분화돼요? 온건과 급진으로 개화파가 분화돼요. 알겠지? 자, 밑에 표를 볼게요. 자, 온건 개화파는 일단 방향성이 뭡니까? 동도서기론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쪽의 도, 성리학은 그대로 유지한 채 서양의 뭐만 기술만 받아들이자. 마치 양무운동과 똑같죠? 아까 전에 우리 저기 반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청나라 양무운동은 무슨 소용? 중체소용이었잖아. 이 중체소용과 같은 마인드가 무슨 서기론? 동도서기론입니다. 그래서 개혁의 방향은 서양의 뭐만 받아들이자? 기술만 받아들이자. 그죠? 정치적인 입장은 누구를 중요시해야 된다? 청과 관계를 중요시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모군란 이후에 온건개화파가 권력을 잡습니까? 급진개화파가 권력을 잡습니까? 온건입니까? 급진입니까? 급진이라고? 온건이죠, 맞지? 청나라가 조선의 영향력이 커지는데 당연히 온건파가 영향력이 커지겠죠? 이해돼? 반면에 급진파들은 일본의 무슨 유신? 메이지 유신을 따라하자고 하잖아. 그래서 메이지 유신은 방향성이 뭐였어? 다 바꾸자, 문명을 바꾸자라는 느낌이었죠. 그래서 기술과 제도를 모두 바꾸자. 근데 얘는 누구와 관계를 중요시해요? 일본과 관계를 중요시하죠. 대신에 누구를 싫어해요? 청나라에 싫어합니다. 청한테 뭐 하지 말재요? 우리 옛날부터 했던 거 있었잖아. 조공책공 관계 4대. 아직까지도 이게 이어진다라고 봤던 겁니다. 맞지? 그리고 이 4대를 하는 사람이 누구로 보여요? 이 4대를 누가 하는 것 같아? 누가 지금 이 4대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아? 온건파가 계속 유지하는 것 같아 보이죠? 그래서 온건파를 비판해요? 도와줘요? 비판합니다. 이 온건파가 뭐 한다고 봤기 때문에 4대 한다고 봤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이 급진개화파들이 온건파를 뭐라고 놀렸을까요? 너희는 4대를 하는 정치 집단이구나 해서 4대당이라고 놀립니다. 알겠지? 반면에 우리는 뭐 하는 당이다? 개화를 하는 당이다라고 해서 개화당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급진개화파가 자기 스스로를 무슨 당이라고 하고? 개화당이라고 하고 얘들은 뭐라고 놀렸다? 4대당이라고 놀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모군란을 전후해서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심해졌습니다. 내정 간섭 3가지 기억나지? 맞지? 3가지. 첫 번째가 군대를 주둔시켰다. 두 번째가 고문을 파견했다. 세 번째가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했다. 자, 이 개화 정책의 추진 방법과 외교 정책의 방향을 두고 개화파 내부에서 2가지의 흐름이 나타났다. 첫 번째가 무슨 개화파? 온건 개화파. 또 하나는 무슨 개화파? 급진 개화파. 스스로를 무슨 당이라고 부르는데? 개화당. 그러면 얘들을 뭐라고 놀렸을까요? 4대당이라고 놀렸겠죠. 그지? 그래서 온건 개화파는 청나라의 무슨 운동? 양무운동을 본받아서 전통적인 유교 질서를 지키면서 서양의 뭐만 받아들이자? 기술만 받아들이자고 하는 무슨 서기론? 동도서기론. 요거랑 비슷한 입장이 뭐라고요? 중체 서용이겠지. 그죠? 그러니까 누구와의 관계? 청과의 전통적인 우호관계. 이게 우리 옛날 무슨 관계예요? 4대 관계잖아. 이거를 계속 뭐 하려고 한 거야? 유지하려고 했던 거라고. 그러니까 김옥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열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급진개화파가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고? 개화당이라고 부르고, 일본의 뭐를 따라서? 메이지 유신을 따라서 무슨 개화론? 운명개화론을 내세우면서 개화 정책을 추진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급히
누구로부터 벗어나는 게 제일 우선해야 된다. 청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왜? 뭐 이후에 청에 뭐가 심하니까? 이모군란 이후에 청에 간섭이 너무 심하니까. 간섭 세 가지. 군대 파견, 고문 파견. 한 개는 조약 체결. 무슨 무효권을 준 거야? 내지 무효권을 준 거. 세 가지 기억을 하시라고요. 알겠나? 자, 우리 온건계합파인 대표적으로 우리 김윤식 기억나요? 어디 갔던 사람? 김윤식 어디 갔던 사람? 청에 뭐로 갔던 사람? 영선사로 갔던 사람. 갔다 와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기기창을 만든 사람이잖아. 여기 김홍집, 기억나지? 어디에 갔던 사람? 일본 갔던 사람 몇 차로? 2차로. 뭘로 갔던 사람? 수신사 갔던 사람 가가지고 누구 만나요? 황준원 만나가지고 무슨 책을 들고 옵니까? 조선 책략을 들고 왔던 게 김홍집이잖아. 그치? 됐죠? 자, 일본인이 그린 이모군란의 과정이랍니다. 뭐 일본 공사관 불태웠지, 맞지? 다음에 요거 무슨 조약이래요? 재물포 조약. 잘 보세요. 우리 요거 보면은 힌트를 알 수 있겠죠? 맞죠? 이게 뭐를 주둔하는 겁니까? 공사관, 경비병. 이 경비병 주둔하는 거잖아. 맞죠? 요거 보면 무슨 조약인지 알 수 있어야 된다고? 재물포 조약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고요. 자, 이 멜렌드로프의 외교농단. 미국 공사가 말하기를 어제 내가 누구와 함께, 멜렌드로프와 함께 이를 논의하기를 원치 않았던 것은 그가 조선 정부도 아니고 그가 어리석어서 논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뭐 그런 이야기. 아무튼 멜렌드로프에 대한 이야기라. 멜렌드로프가 모든 일을 결정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알겠지? 자, 온건계합파와 급진계합파의 주장. 이걸 보면은 뭔지 알아야 돼요. 온건계합파의 주장인지 알아야 되지. 가장 포인트가 이겁니다. 알겠지? 그들의 종교는 뭐하고? 배척을 하고, 그들의 뭐만 본받자? 기계만 본받자. 무슨 서기론? 동도 서기론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 거지. 반면에 급진계합파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뭐도 받아들이자? 다 받아들이자, 그 얘기겠죠. 그래서 보시면 외국의 종교는 뭐 하재요? 유입해서 그들의 교화를 돕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지? 자, 이모군란 당시에 고종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정권을 맡긴 인물 누굽니까? 흥선대원군이죠. 그치? 근데 이 흥선대원군 누가 잡아갔어요? 청이 잡아갔죠. 자, 이모군란의 결과로 일본과 맺은 조약, 재물포 조약. 맞지? 이게 아까 여기 있었던 거지. 요거 자료 2번. 세 번째, 온건계합파가 본보기로 삼은 청의 근대화 운동은 양무운동. 양무운동의 정신은 뭐였어요? 중체서용이죠. 이거를 그대로 본받아서 우리나라한테 뭐라고 불립니까? 동도 서기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맞나요? 자, 자료 2번. 아까 재물포 조약입니다. 이 재물포 조약이 체결된 이유가 뭡니까? 일본 뭐가 불타서? 일본 공사관이 불탔죠. 뭐 때문에? 이모군란 때문에. 그죠? 그래서 보시면 일본 공사관 습격 사건 때문에 보상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자, 자료 3번과 같은 상황. 이 멜렌드로프지, 맞지? 그래서 멜렌드로프가 뭐로 임명돼서? 외교 고문으로 임명돼서 조선을 간섭했기 때문이다. 쓰면 되겠지? 자료 4번. 우리가 온건계합파 쪽인지 급진계합파 쪽인지 생각해서 자신이 이 당시에 태어났던 사람이라면 어느 쪽을 지지할 것인가 한번 써보면 됩니다. 알겠지? 오케이? 다민이는 온건 쪽입니까? 급진 쪽입니까? 다민이는 온건입니까? 급진입니까? 생각해보세요. 알겠지? 써보세요. 자, 다음입니다. 자, 우리 여기 있는 인물들. 여기 있는 박영효라는 사람, 서광범이라는 사람, 서재필이라는 사람, 옥균이라고 하는 사람. 요 사람들이 다 무슨 파?
급진 개화파.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당? 개화당. 노란사. 누구랑 친하다? 일본과 친하다. 무슨 유신? 요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 애들이죠. 근데 이모군란 이후에 얘들의 영향력은 커져만 가요? 약해져만 가요? 약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조선 정부가 어떻게든 간에 무슨 정책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개화 정책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돈이 부족해요? 남아 돌아요? 부족하겠죠. 우리 그거를 무슨 문제라고 해요? 재정 문제라고 하죠. 돈 문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종임금님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물어봅니다. 그럼 신하들 누가 왔겠어요? 옹건이 왔겠고 급진들이 쭉 모여 있었겠죠. 이렇게. 맞아요? 자, 지금 우리 돈이 졸라게 없다. 이 돈 어떻게 구할 거냐? 물어보니까 온건파는 뭐라고 이야기했던 거야? 온건파는 돈을 새로 찍어내자라고 합니다. 무슨 전을? 당호전. 그러면은 상평통보의 몇 배의 가치를 지닌 당 5니까 몇 배? 5배. 지금으로 치면은 만원짜리만 있었으면 몇 만원짜리 만들자? 5만원짜리 만들자. 우리 옛날에 당백전 기억납니까? 당백전은 지금 만원짜리가 있으면 얼마짜리 만들자는 거야? 100만원짜리 지폐 만들자고 했다가 난리 난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큰 거 만들면 안 되고 얼마짜리 정도는? 5만원짜리 정도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돈이 없다고 돈을 찍어내면은 경제가 흔들리잖아. 그래서 급진계아파들이 이야기한 거야. 돈 그렇게 막 찍어낸다고 상황이 나아지는 게 아니다. 그거는 그냥 뭐 상처 났을 때 밴드 붙이는 수준밖에 안 되죠. 근본적으로 그 상처를 치료해야 되는데,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걸 치료하려면 다른 나라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 돈을 좀 빌리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다른 나라한테 돈 빌리는 걸 뭐라고 하냐면 차관이라고 이야기해요. 차관. 자, 급진계아파들은 어디에다가 돈 빌려오자고 한 거야? 일본으로부터 돈 빌려오자라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온건계아파들은 어떤 세력? 민시 세력들 플러스 누구? 멜렌도르프 플러스 누구? 온건파 맞지? 플러스 누구? 청. 이렇게 얘들이 한 세트겠죠. 맞지? 얘들이 당호전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했던 거고, 급진계아파들은 돈 빌려오자라고 이야기했던 거. 여러분들은 사실 무슨 방법이 좋습니까? 돈 빌리는 게 현실상 좋아 보이죠. 근데 우리가 또 알다시피 남한테 도움을 받으면 공짜가 있습니까? 뭔가 내어줘야 되죠. 그런 부분도 사실 염두에 둬야 됩니다. 알겠지? 자, 실제로 그래서 김옥균이 어디 가요? 옥균이가 일본에 돈 빌리러 갑니다. 맞죠? 그런데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하니까 더욱더 정치적인 입김이 낮아지겠죠. 정치적인 위기가 온 겁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급진계아파들은 어떻게 될 가능성이 크다?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맞죠? 그러면 얘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뒤엎는 겁니다. 맞죠? 합리적인 방법으로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합리적,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엎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를 일으킨 거? 정변을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모곤란 이후에 누구의 영향력이 크다? 청. 심지어 청나라에 뭐가 주둔하고 있어요?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데 함부로 정치적인 난을 일으키면 누구한테 진압될 게 뻔해? 청나라 군대에 진압될 게 뻔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하나의 이벤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이벤트가 뭐냐면 청나라와 프랑스와의 전쟁입니다. 오케이. 자, 때마침 어디를 둘러싸고? 베트남을 둘러싸고 청나라와 프랑스와의 전쟁이 터집니다. 우리 베트남 어딘지 압니까? 여기 베트남. 베트남 보이죠? 베트남 가봤어요? 뭐 우리 잠깐 베트남 좀 구경 좀 할까? 베트남도 맞지? 좋다 맞죠? 구경 다 했지? 구경 다 했죠? 여기에서 프랑스와의 전쟁이 터진 겁니다. 청나라는 과거부터 베트남이 자기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청나라가 조선도 누구 거라고 이야기해? 자기 거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런 것처럼 베트남도 자기 거라고 생각했는데 프랑스가 뭐라고 한 거야? 헛소리 하지 마라고 하면서 전쟁이 터진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군대가 부족하니까 어디에 있는 군대를 빼려고 했던 거? 조선에 있던 군대를 빼려고 했던 겁니다. 이때 급진기합파는 지금이 뭐다고 생각한 거? 기회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급진기합 아무리 군대를 빼도 일부가 남아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급진기합파도 군대가 필요하죠. 근데 급진기합파는 누구랑 친해? 일본과 친하죠. 그래서 일본한테 뭘 도와달라 했던 거? 일본에 군대가 있어요? 조선에? 있죠. 무슨 조약 때문에? 제물포 조약 때문에 어디를 지키기 위해서? 일본 공사관을 지키기 위해서 경비병들이 있잖아. 그래서 걔들의 도움을 얻기로 한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뭐를 일으킵니까? 정변을 일으킬 뭐를 세운다? 계획을 세웁니다. 자, 급진기합파들이 생각을 했을 때 이 정변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속전속결입니다. 한 방에 누구를 진압하고? 아니, 지금 모든 정치의 중요한 자리는 다 누가 꿰차고 있어요? 온건계합파가 꿰차고 있잖아. 온건계합파 이꼴 민비죠. 그러면은 민시성을 가진 사람들이 다 꿰차고 있을 거잖아. 걔들을 한 방에 어떻게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방에 모여 있을 때가 언제인지 생각해 보니까 좀 있으면 뭐가 열린대요? 우리 우정국 우편 사무가 이루어지는 축하 파티가 열린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하자? 온건계합파들을 다 날리자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기회로 해서 민시 세력인 고위관리를 제거하기로 하고요. 무슨 정부를 세워요? 개화당 정부를 세웁니다. 이해돼? 자, 지금으로 치면 지금 우리 학생부 있죠? 학생회장도 있고 지금 개원들도 다 뽑았잖아. 맞지? 우리 학년장도 있잖아. 그런데 이제 저기 있었던 이제 우준이가 열받은 거야. 떨어져가지고 얘들을 한 방에 날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습격해가지고 걔들을 다 날려고 우준이 주변에 있는 친구들로만 다 학년장 꾸리고 다 꾸린 겁니다. 됐죠? 그래서 무슨 정부를 세운 거? 우준이가 우준 정부를 세운 거죠. 그런 것처럼 개화당 정부가 급진계합파들도 똑같이 이렇게 한 겁니다. 알겠지? 이 사건을 무슨 정변? 갑신정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나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야? 자, 그래서 이 급진계합파가 자기들이 구상한 방법대로 개화 정책이 이루어져야겠죠. 자기가 구상한 정책은 빨리 천천히 빨리 기술만 아니면 모든 것을 그러니까 제도까지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급진계합파들의 생각을 담은 몇 개 14개의 개혁 정강을 발표했던 겁니다. 오케이? 14개의 기억 정강을 한번 보면 자, 첫 번째가 누구를 빠른 시일 내에 돌아오게 해라. 흥선대원군 지금 어디 가 있어요? 청에 가 있죠. 근데 이 얘기입니다. 청나라 너거가 왜 잡아가냐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 왜 함부로 잡아가냐는 겁니다. 너희는 뭔데 잡아가냐? 빨리 다시 어떻게 해라. 원래대로 놔둬라. 그 얘기인 겁니다. 그 다음에 뭐를 폐지하자? 문벌, 신분제도를 없애자고 합니다. 지금 제도를 건들고 있죠? 맞지? 온건계합파는 이런 거 하겠어 안 하겠어? 제도는 안 건들 거 아니냐. 근데 급진계합파들은 제도를 건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를 뭘로 하자? 평등하게 하자라고 하고 있지. 그죠? 그 다음에 세금제도를 어떻게 하자? 개혁하자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세금제도. 그 다음에 모든 돈들은 다 어디에다 모아라? 호조. 호조가 6조 중에 한 개겠죠? 맞지? 호조에서 모든 것을 관할하게 하고 그 밖에는 다 없애라. 그 다음에 대신과 모든 관리들은 다 모여가지고 어디에서 결정하고 의정부에서 모여서 회의하고 그 정령을 공포해라라고 하고 있지. 오케이? 그래서 정책 결정은 왕이 하자, 우리들이 하자. 우리들이 하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얘들은 약간 무슨 군주제를 지향하고 있는 거? 입헌군주정을 지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이러한 의정부에서 회의를 결정하고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됐죠? 됐습니까? 자, 갑신정변의 시작입니다. 자, 지금 어디에서 시작이 됐어요? 우정천국에서 정변이 딱 활발하죠. 맞죠? 오케이? 그 다음에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일본 공사관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죠. 맞죠? 그 다음에 지금 임금이 원래 어디에 있었냐면 이쪽에 있었거든. 바로 어디한테 갑니까? 임금한테 가죠. 그래서 임금님, 지금 온건계파들이 정변을 일으켰습니다. 빨리 피신하시죠. 그래서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경우궁으로 이동하죠. 궁궐이 커요, 작아요? 왜 작은 궁궐로 이동했을까요? 왜 고종을 데리고 작은 궁궐로 갔을까? 일본, 자기들이 데리고 있는 일본 공사관의 병력이 많아, 적어서 이 큰 곳을 막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누가 올 게 뻔한데, 청나라가 올 게 뻔한데, 그래서 작은 궁궐로 해서 막아보려고 했던 겁니다. 무슨 궁궐로 갔다? 경우궁으로 이동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뭐를 선포해요? 이제 우리 정부가, 우리 급진계파들이 정권을 장악했다. 그리고 중요한 자리를 다 누구로 앉히겠다? 급진계파들로 앉히겠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를 발표해요? 14개조 개혁정강을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누가 알아차리고? 청나라가 알아차리고 어떻게? 옵니다. 맞죠? 근데 일본군이 싸우면 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 칩니다. 맞지? 일본군 튀면 이제 급진계파 어떻게? 끝났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얘들이 전부 다 어디서? 일본으로 튄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게 딱 며칠 만입니까? 3일. 정부 세운 지 18, 19, 20일. 단 며칠 만에? 3일 만에 끝나서 무슨 천하? 3일 천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됐지? 그래서 이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면 아까 쌤이 이야기했던 내용과 같을 겁니다. 며칠 만에 끝났다? 3일 만에 끝났다. 자, 갑신정변 이후에 조선정부는 일본인이 입은 피해 보상과 일본 공사관 배상금 내라고 하는 무슨 조약을 체결해요? 한성조약을 체결합니다. 자, 그리고 갑신정변으로 누가 싸울 뻔했어요? 청과 일본이 하마터면 전쟁이 일어날 뻔했잖아. 그래서 이 두 개의 나라가 만나가지고 어디에서 만나서? 텐진에서 만나서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 조선에서 양국 군대를 어떻게? 동시에 철수시키고 앞으로 군대를 보낼 때는 서로 어떻게? 미리 알려주자. 이 말은 즉 알려주면 서로 군대를 보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쉽게 쓰면은 공동 군대를 어떻게 하자? 철수하고 뭔 일이 생기면 공동으로 뭐 하자? 군대를 파병하자.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죠. 맞죠? 사실 여러분들 이 텐진조약은 청나라가 개이득, 일본이 개이득. 일본이 개이득인 겁니다. 청은 원래부터 그런 관계가 있어가지고 군대를 보낼 수가 있었죠. 일본은 그럴 수 있어 없어? 없는데 이 텐진조약으로 일본도 청나라와 동등한 권리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 때문에 뭐가 발생한다? 청일전쟁이 발생합니다. 알겠지? 자, 이 갑신정변은 소수의 계파가 준비한 거죠. 그런데 준비가 잘 됐어, 안 됐어? 부족한 상황에서 급진적으로 추진한 겁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의존했어요? 일본의 군사적 지원에 의존했죠. 그래서 일본 군대가 튀니까 바로 끝난 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누구의 지지를 받지 못했어요? 일반 백성들이 지지를 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보기에는 갑신정변이 그냥 뭡니까? 자기들끼리 일으킨 내란인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비판하겠어요? 온건파를 비판해요? 급진파를 비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급진파를 막 비판하는 겁니다. 저 새끼들 왕 죽이려고 했었대 막 이렇게. 됐죠? 그런데 좋은 점이 한 게 있어요. 뭐를 벗어나려고 했어? 청나라 간섭을 벗어나서 자주적인 근대국가를 세우려고 했다는 점. 그리고 아래로부터 개혁이에요? 위로부터 개혁이에요? 아래부터의 개혁이면은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 얘들은 어디에서? 위에서부터 나타난 개혁이라는 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성조약 있죠? 이게 누구랑 맺은 거?
일본과 맺은 거죠. 네. 텐진 조약은 누가 맺은 거? 일본과 청이 맺은 거. 요 두 개의 조약 잘 봐놓으세요. 알겠지? 네. 자, 요 이야기했고, 여기 봅시다. 갑신정변 이후에 열강의 각축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뭐라 적혀 있어요? 코리아라고 하는 물고기를 먹으려고 누가 낚시하고 있습니까? 청이랑 일본이 낚시하고 있죠. 그럼 누구도 끼어들려고 그래? 러시아도 끼어들려고 하고 있죠. 맞지? 그래서 이게 갑신정변 이후에 우리 한반도가 놓여진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그 당시에. 자, 갑신정변 이후에 조선의 내정에서 누가 노골적으로? 청이 노골적으로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조선은 이 청에 지금 온건계아파, 특히 민비들이 자기가 청나라를 끌어들이긴 했는데 청의 간섭이 너무나 심한 거죠. 그래서 청의 간섭을 조금이라도 막아보려고 누구를 끌어들이려고 했던 거? 러시아를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의 실패로? 청의 방해로 실패합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가 남쪽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리니까 누가 끼어듭니까? 영국이 끼어듭니다. 영국은 러시아의 무슨 정책? 남하 정책을 견제한다는 구실로 어디를 불법 점령? 거문도를 불법 점령합니다. 이게 무슨 사건? 거문도 사건이라고 이야기해요. 조선은 영국한테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너희 뭔데 우리나라 점령하냐? 그래서 누구의 중재? 청나라의 중재를 요청했고요. 그래서 영국은 조선에 진출하지 않겠다라는 누구의 약속? 러시아 약속을 받아낸 이후에 거문도에서 철수합니다. 거문도가 어디냐면 거문도가 여기 보이죠? 어디냐 거문도? 어디지? 거문도 어디더라? 여기 거문도 위치 알겠어요? 여기 오케이? 거문도 오케이? 거문도 누가 점령하려고 했다고? 영국이 점령을 했어요. 알겠지? 실제로 해가지고 누가 항의했다? 조선이 항의했다. 영국이 왜 점령했습니까? 누구 막으려고? 러시아가 어디서 내려오려고 하니까? 위에서 내려오려고 하니까 러시아 막으려고 영국이 무단으로 점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조선이 항의했고 누구를 통해서? 청을 통해서 항의를 한 거죠. 그래서 얘들이 잘 합의 봐서 무슨 조건 아래? 러시아가 어디를 점령하지 않겠다? 조선을 점령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협상하에 물러났다. 이게 무슨 사건? 거문도 사건입니다. 자, 갑신정변 이후에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 세력의 경쟁이 더욱더 심해지죠. 그래서 한반도에서 무슨 생각이냐면 자꾸 이 조선을 두고 여러 나라들이 대립하니까 아예 그냥 조선을 뭘로 만들자? 중립국가로 만드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얘기는 처음에 독일에 있었던 부영사 누가? 부들러, 부들부들 떨면서 했나? 부들러. 조선에 있는 독일의 부영사 부들러가 청과 러시아와 일본이 보장하는 무슨 화? 중립화를 제공하는 겁니다. 자, 청, 여기 중립화 동의해? 러시아, 너 중립화 동의해? 일본, 너 조선 중립화 동의해? 이 세 개 국가가 동의하는 뭘로 만들자? 중립국가로 만들자. 그런데 청나라가 동의해요? 청은 당연히 누구 거? 조선은 누구 거? 내 거. 러시아는 무슨 생각? 언젠가는 내려가서 점령할 거야. 일본은 무슨 생각? 우리의 첫 번째 식민지는 뭐가 될 거야? 조선이 될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전부 다 중립화를 해, 안 해? 안 하겠죠. 맞죠? 그리고 반면에 미국에서 돌아온, 미국에 뭘로 갔는 사람일까? 법인사로 갔었던 누가? 육일준이 돌아온 거야. 육일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열강, 여러 많은 나라한테 중립을 보장받아서 독립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무슨 화? 중립화론을 이야기한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게 잘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알겠지? 안 돼요. 그래서 갑신정변을 둘러싼 요 상황들 한번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